안녕하십니까. 대장김이 이순신입니다. 자, 지금 대한전선이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이 되면서 하단 매물을 터치를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있죠. 어제 영상에서도 우리 주주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같이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 14시간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많아요.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눌릴 수 있고 눌린다면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일 시초에 뭐 개미 털기고 앞으로 갈 거니까 뭐 물량 쓸어 담아야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도 어디까지 갈지는 확실하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구간 이탈 나왔습니까? 이탈 나왔지만 지켜주고 있죠.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대한전서 조금 더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찍고 누르고 갈 수 있다. 왜? 신용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자, 무슨 소리냐면 제가 대한전선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게 외국인들의 비중이 계속해서 좀 잡힌다.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강조드렸던 게 신용에 대한 비중이 이상하게 줄고 있다. 누가 보면은 투자 경고라도 받은 줄 알겠어요. 신용이 갑자기 청산만 나오고 추가적인 비중이 안 남깁니다. 자, 이거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일까요? 이거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여러분들? 차명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물량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새롭게 들어오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고 청산 물량이 많이 나오면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지금 거래 비중 보면은 이거는 어쨌든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 이 신규 물량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신용을 통한.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상단 찍고서 밀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중요 구간 이탈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5일선만 이탈했다라고 해가지고 신용에 대한 비중이 이렇게 멈춘다? 갑자기 0%대가 찍힌다. 1%, 2%도 아니고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 원래는 두 자릿수를 꾸준히 어느 정도 유지를 해왔어요. 못해도 한 자릿수 후반을 유지해줬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용에 대한 비중이 줄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뚝 끊깁니다. 이게 세력들이 신용에 대한 비중을 붙여주다가 멈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전처럼 새로운 물량이 들어오지만 매도에 대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새롭게 들어오는 물량이 없어진 거는 세력들의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조금 더 명확해지겠죠. 그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지금 바로 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대한전선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잡아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 지금 보시게 되면 외인 기관 프로그램 물량 오히려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죠?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건 뭐예요? 오늘 주가가 빠지려면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빠지려면요. 사실상 엄청난 악재가 나왔거나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어제 나스닥 어땠어요? 올랐죠. 오히려 좋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제 우리가 그전에는 CPI, PPI, 소비자 판매 이 소비자 생산자 이 물가 지수가 너무 크게 오르면서 금리가 동결되는 수준이 아니라 인상될 수도 있겠다. 이로 인해서 다양한 종목들, 다양한 이 주가 자체가 지수 자체가 빠지는 움직임이 나와줬어요. 그렇죠? 시장에 대한 리스크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제 새벽에 소매 판매 지수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흐름을 극복했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소매 판매 지수가 3개월 동안 좀 높게 나오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경제가 박살나고 있다 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나스닥이 또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왜 대한전선은 이렇게 강하게 빠지냐고. 대한전선만. 그러니까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강조드리는 포인트, 또 보여드려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러면 지금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삼성증권과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 순매수세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 많은 비중은 아닙니다. 근데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 어때요? 매도에 대한 비중이 조금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매도에 대한 비중 자체도 절대 많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적어요. 순매도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신한투자랑 한국투자 보면은 정말 근소한 차이로 매수와 매도를 계속해서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이 구간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를 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지금 분봉으로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거래량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납니까?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나요? 아니라는 거죠. 어제 시외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0.6% 고작 0.6% 빠졌어요. 근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조금 더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주가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어느 특정 구간을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죠. 이 움직임이 여러분들한테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명확하게 이 중요 구간에 대한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매도해야 될 이유가 저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랑 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타협하면서 가능성이 높은 곳에 베팅을 하면서 따라가는 건데 지금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따져봤을 때 저는요 오늘 아래 꼬리를 달고 좀 말아 올린 상태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 다만 내일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눌릴 수도 있겠죠. 이 중요 구간에 지켜주는 선에서 그러니까 아래 꼬리를 달고 말아 올리고 끝나고 내일 추가적으로 하단 터치한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오늘 아래 꼬리 달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발생이 되는데 세력들이 물량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량을 받아주거나 더 끌고 가겠다라는 의도가 보여지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구간 설정할 거고 비중 더 담아 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한조선이 가지고 있는 이 기대감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쟁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 가장 기대감이 많이 들어오는 시점이 지금은 아니에요. 전쟁이 끝난다던가 아니면 시장의 안정화가 왔을 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화가 생겼을 때 그리고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 자리에 딱 앉았을 때 그때가 대한전선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이 고점에 대한 부분들 매도를 일단 한 차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매도를 진행할 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뭐였습니까? 대한전선 우리가 어차피 다시 들어올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동안 눌릴 수 있으니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비중을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한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은 조금 더 끌고 가볼 메리트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움직임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명확한 구간에 대한 이탈, 명확한 상방에 대한 신호가 존재하는 순간 비중을 더 늘리는 이러한 구간들을 잡아가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어요.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께서 전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 뭐 어디까지 갑니다. 무조건 얼마까지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약속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점을 잡아 드릴 겁니다. 현 시점에서 비중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지만 이 부분들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실시간으로 제가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이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주식에 100% 있나요 여러분들? 없죠. 근데 중요한 건 가까워질 수는 있다. 100%에 가까워질 수는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주주님들이라면 이러한 내용들 그냥 우리 주주님들 도움 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대한전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애들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죠?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거죠. 근데 이 수급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 유통 비율이 40%대.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 거니까 이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보셔서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